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인명록 16번째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켜낸 작가 황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6번째 일제의 압박에 맞서 자존심을 지킨 황순원. 제가 지난 15번째 인명록에서는 서유기의 작가 오승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할 수가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명, 황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소나기의 작가 황순원. 소설 소나기는 우리나라에서 오랜 시간 동안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워낙에 인기가 좋았던 탓에 영화와 드라마는 물론이고 노래와 개그 프로그램의 소재로도 사용이 되었죠. 그러나 황순원 작가의 작품이 소나기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의 삶과 작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일제강점기였던 1915년 평안남도 대동군의 한 마을에서 태어난 황순원은 숭덕학교 교사인 아버지 황찬영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 황찬영은 3.1운동 때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평양 시내에 배포하다가 옥살이를 겪기도 했는데 그때 황순원의 나이는 5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덕분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가 밭을 읽어가면서 어렵게 가정을 책임지게 되었고, 그래도 집안 자체가 명문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공부에 정신을 집중할 수는 있었는데, 7살에 평양으로 이사한 뒤에 숭덕소학교에 입학해서 바이올린 레슨은 물론이고 스케이트와 축구도 즐기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황순원은 글을 쓰는데 관심이 많아서 15살 나이에 신문에 시를 발표하면서 시인으로도 활동을 했고요. 1년 뒤에는 문학지 동광에서 나의 꿈이라는 작품을 발표하며 정식으로 등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16살 나이에 정식 작가로 등단을 했다는 거예요. 평양의 숭실학교를 졸업한 황순원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와세다 대학교 제2고등학원에 입학을 했고, 그곳에서 만난 이해랑, 김동원 등과 함께 영국 예술 관련 동아리 학생예술좌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고요. 자신이 썼던 시들을 모아서 시집 방가를 출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던 1935년 나고야의 금성 여자 전문학교 학생이었던 양정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신앙과 문학적 취향, 지식 등에서 깊은 공감을 나눌 수 있었고, 황순원은 양정길이 아니었으면 끝까지 문학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을 정도로 서로 힘이 되는 그런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황순원의 작품 세계는 본격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데, 바로 삼사문학이라는 모임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면서 김기림이나 김광균 등의 시인들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1936년 와세다 대학의 영문학과에 입학한 뒤에 두 번째 시집 골동품을 출간합니다. 이 무렵부터 소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단편 거리의 부사를 발표하기도 했지만, 본격적인 소설 창작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한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939년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한 그는 1940년 첫 단편집 늪을 내면서 소설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 그늘 등의 작품을 통해서 소설가로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2. 일제의 압박에 대항한 황순원.
1942년 일제의 한글 말살 정책이 시작되면서 일제는 문인들에 대한 압박과 함께 한글 소설의 발표를 제약하고 친일주의적인 글을 쓰도록 종용합니다. 이때 많은 문인들이 친일의 경향을 띠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서정주입니다. 서정주에 대한 내용은 시를 바탕으로 우리 문학사 이야기 3편에서 짧게나마 다루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황순호는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서정주와는 다르게 고향으로 내려가서 한글을 사용한 글쓰기를 이어나갑니다. 다만 이때 작품을 출간하지는 않고 모아만 두었다가 1945년 해방 이후에 발표를 했는데 이때 쓴 작품들이 기러기, 독짓는 늙은이, 황노인, 맹산할머니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제의 만행에도 자존심을 지키던 황순호는 1946년 고향이 공산화되면서 자신이 지주계급으로 몰리게 되자 가족들과 함께 월남을 선택합니다. 훗날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 카인의 후예는 아시아 자유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아무튼 서울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면서 술, 별과 같이 살다, 목넘이 마을의 개 등을 발표한 그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으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기억을 바탕으로 기러기, 어둠 속에 찍힌 판화 등의 작품을 발표했죠. 물론 이 당시에 전쟁과 관련된 소설을 쓴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황순원 하면 바로 떠올리게 되는 소나기나 학을 발표한 것도 바로 이때였다고 합니다. 1953년 전쟁이 휴전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서울로 돌아온 황순원은 1957년 경희대 문리대 교수가 되었고 이후 1980년 정년 퇴임을 할 때까지 23년 동안이나 평교수로 머물면서 작품 창작 활동에 몰두합니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 군부 독재 정권 등을 겪으면서 많은 문인들이 친일 행각을 벌이거나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서 월북을 하거나 독재 정권에 아첨하거나 반대로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동안에도 황순호는 오로지 자신의 작품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작가로서의 자존심을 이어나갔습니다. 3. 글로 표현한 작가의 자존심. 황순원 소설 속 중심 인물은 대체로 세계의 폭력성에 말미암은 극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그 상황에 맞서 싸우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소유자들이죠. 세계의 폭력성과 그것에 맞서 싸우다가 파멸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의지의 충돌에서 생겨나는 황순원 문학의 극성은 세계를 바꾸겠다라는 변화의 욕망보다는 그대로 앉아서 일방적으로 당할 수만은 없다라는, 그렇게 당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다라는 데 근거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의지 쪽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황순원 소설에는 타인을 해코지하는 악당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해코지하는 악당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성선설에 대한 작가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황순원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인간성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의지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나무들 비탈에 서다가 1960년 예술원상을, 너와 나만의 시간이 1965년 3.1 문화상과 1970년 국민훈장 동백상을,
신들의 주사위가 1983년 대한민국 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게 해주었고요. 제1회 인촌 문학상도 받았고 1996년 정부에서는 은관 문화훈장을 주려고 했지만 황순원이 거절하자 그가 죽고 난 뒤인 2000년에 금관 문화훈장을 수여합니다. 2009년 9월 14일 향년 86세로 세상을 떠난 그였지만 작가는 작품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그의 의지는 이처럼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의지는 아들인 황동규 시인에게 이어져 내려와서 황동규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즐거운 편지라는 명작을 남겼고요. 그녀의 손녀인 황신혜 역시 소설가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순원은 3대에 걸쳐서 대한민국 문학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겼고 또 앞으로도 이 가족들은 이런 발자취를 남겨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